마케팅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로 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어요. 결국 마케팅 앞에는 기획이라는 게 무조건 앞에 붙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다 같이 기획력을 가져야 하는데 다들 기획은 어떻게 해요? 기획력 어떻게 가져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저는 그 기획을 갖게 하는 게 바로 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조금 더 이제 갑자기 스포츠 마케팅 얘기하면 이제 철학 얘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철학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먼저 이제 플라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철학하면 그리스에서 플라톤이 얘기할 때 동굴의 무화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그 동굴 안에 인간이 동굴 안에만 있는 인간이 있었다. 예를 들면 그러한 이제 상상 사고를 하는데, 이 동굴 안에 있는 인간은 너무 컴컴해서 내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제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근데 동굴 입구에 가면은 햇빛이 살짝 들어와가지고 빛에 비치는 내 그림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동굴 안에 있는 사람은 저 그림자가 자기 본인인 줄 알고 산다 라는 그러한 철학적 우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스포츠 산업에 종사하고 싶고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스포츠가 필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쉽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쯤 여기서 되물어봐야 돼요. 내가 아닌 저 사람은 스포츠를 필수라고 생각할까? 아니 정말 스포츠는 필수일까? 여기에서 우리는 한 번 더 나은 기획을 할 수 있고 한 번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사실 이 사고의 끝에 스포츠가 필수라고 다시 결론 지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 사고를 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스포츠는 필수다 라고 사람들한테 설득하는 것과, 근데 스포츠 필수 아니지 않을까? 스포츠가 꼭 필요한가? 내가 하는 스포츠 마케팅이 꼭 필요한가? 스포츠 산업이 꼭 존재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혼자 계속 답을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제 생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는 필수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또 어떻게 제가 흡수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스포츠 산업에서 커리어를 쌓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대화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신입의 입장이니까 요즘 많이 이런 것들을 느낄 거예요. 다 경력이 있어야 된대. 신입인데 스포츠 쪽에서 먼저 일을 해봐야 된대. 인턴십도 해봤어야 된대. 신입 뽑는데 어떻게 또 스포츠 쪽에서 경력을 쌓아서 들어와요. 근데 거기에 이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그 옛날 커리어들을 보면은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여기서 이런 커리어를 쌓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신입이었을 때 완전 아무것도 몰랐을 때 어떻게 커리어를 쌓기 시작했는지와 거기서 뭘 배웠는지, 그리고 그걸로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저희가 그래도 강연 주제가 기쁨과 슬픔이니까 그 산업에서 얻은 나의 기쁨, 그리고 거기서 내가 얻은 슬픔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에서 입장관리팀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이제 간단하게 이런 사진들만 넣을 건데, 일단 이 조직위에서 입장관리팀을 했는데, 혹시 인천아시안게임 언제 했는지 아세요? 네, 2014년에 했거든요. 제가 그때 23살이었어요. 23살에 갑자기 네가 어떻게 조직이 들어가서 일을 해? 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일하고 싶어서 일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 제 이름이 정인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역을 할 때 2014년이 제가 전역을 하는 해였어요. 전역을 하자마자 뭘 할까? 근데 내 이름이 인천인데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하는 거 한번 자원봉사는 해볼 수 있잖아. 사실 자원봉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회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제대회를 하기 전에는 꼭 테스트 이벤트를 해요. 그 테스트 이벤트라고 해서 국제대회가 8월 달에 있으면 5월 달쯤에 한번 주 경기장을 실험을 해봅니다. 그때 이제 자원봉사자들도 한번 가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 있던 주무관이죠. 그 공무원분이 아니 너는 일 잘하게 생겼고 똘똘한데 왜 자원봉사를 하냐? 내가 돈 줄 테니까 너는 나랑 같이 일하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었을 뿐인데, 저는 그때 저 괜찮습니다. 저 그냥 자원봉사가 좋아요. 그냥 내가 자원봉사하려고 하지 왜 돈 받고 일하면 뭔가 그때 좀 퇴색되는 것 같았어. 저 그냥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시에 이제 대외 활동들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티소티즌이라고 스포티즌
에서 진행하는 그 아시안 게임에는 꼭 타임키퍼라고 시계가 꼭 들어오거든요. 시계 브랜드가. 그때 티소라는 브랜드가 들어와서 티소티즌이라는 대회 활동을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스포츠 마케팅 관련된 걸 해서 참여를 했었고, 사실 제가 그 스포츠 캐스터를 준비를 했었어요. 스포츠 캐스터를 하기 위해서 아나운서 쪽 대회 활동이 우리말 가꾸미를 했었습니다. 이때 사실 조직위에서 제안이 왔을 때 거절했던 이유가 저는 스포츠 마케팅을 하고 싶어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스포츠 캐스터를 하고 싶은데 캐스터를 지망하다가 내가 어느 순간 낙마가 되면 나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들어야겠다. 그래서 그러면 스포츠 마케팅적 역량을 챙겨놔야지 라는 차원에서 이런 활동들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두 활동을 하려면 결국에는 그 서울에 거주를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제 전주 사람이어서 전역하고 잠깐 지방에 있으려고 했는데 저 두 활동에 합격한 겸 그냥 서울에 있어야겠다. 서울에 있으면 돈 벌면 좋지. 그래서 그때부터 아시안게임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는 이제 단기 계약직이라고 해서 또 단기 고용을 하는 거였는데 공무원분들이 그 이제 국제대회를 하면은 공무원분들이 다 차출이에요. 인천 쪽 지역에서 각지에서 서구, 남구, 남동구, 주안 이쪽에서 다 차출이 돼서 송도의 한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그 대회를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막 준비를 해. 그러고 여기서 사기업들이 조금씩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여기에 들어가서 자원봉사자로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맡게 된 일이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된 거예요. 입장관리팀에서 일을 했는데 입장관리팀에 소속된 자원봉사자가 1,500명이에요. 1,500명인데 1,500명이 이 국제대회에 갑자기 다 자원봉사를 할까? 자원봉사 나와야 되는데 연락을 하는데 안 받는 거야, 사람들이. 왜 안 오세요? 저 오늘 교육받기로 하는데 왜 안 오셨어요? 저 교수님이 거기 가면 학점 처리해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학교 규칙이 바뀌었다고 학점 안 쳐준대요. 그렇게 안 온 사람이 200명이 넘었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는 게 갑자기 1,500명이 내가 이제 국위 선양해야겠다라고 오는 게 아니라 니즈들이 있는 거죠. 학교에서 해준대요. 아니면 여기 경력 쌓아준대요. 아니면 저처럼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나 거기에 있는 대학생들, 전문 대학생들이 그냥 학교랑 시 차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건데 막상 이제 교칙 바뀌고 시험 기간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탈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자원봉사 관리도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근데 막상 자원봉사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은퇴하신 아주머니, 아버지분들이, 아저씨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그분들은 이제 진짜 국가에 내가 다시 헌신하고 싶다.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 살짝 좀 의문이에요. 이제 만약 다시 우리나라에서 국제대회를 한다고 하면은 자원봉사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할까? 노동에 대해서 이제 최저시급도 많이 올라가고 노동에 대한 가치들이 좀 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는 사실 그냥 중노동이거든요. 그럼 이 중노동을 사람들이 그냥 무상으로 할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요즘 다시 드는 의문이에요. 이 사람들을 무상으로 이 노동력을 데리고 오려면 어떤 것들을 메리트를 줘야 될까?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나중에 국제대회 관련된 업무를 한다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해서 이 스포츠 산업계에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특별히 원하진 않았지만 어느 순간 일하게 되고 있었고 그때 당시부터 그래도 좀 나름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다음 대회가 광주 유니버시아드였는데 광주 유니버시아드에서 반면교사라면 반면교사지만 이제 자기들 테스트하러 온 거죠. 인천 아시안 게임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고 광주 유니버시아드 챙겨봐야겠다. 그래서 광주 유니버시아드 입장관리팀 팀장님이 인천아 너 다음 광주까지도 해주면 안 되냐? 너 여기라도 이왕이면 아는 사람이 하면 되지. 이런 얘기도 들었었고 거기에서 이제 인천 아시안 게임 다음으로 이런 그 평창이 있었기 때문에 평창으로 넘어가신 분들도 꽤 많았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인천아 너 국제대회 쪽으로 좀 더 커리어 쌓고 싶어? 라는 질문에 아니요. 잘 못하겠어요. 저는 그때 당시 23살이었고 때 인생에 더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내가 벌써부터 여기에 메달 메모를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해서 좀 이제 좀 더 유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배운 건 뭐냐? 당연한 건 없다. 자원봉사 하는 게 국가를 위해서 이거 재밌는 거 하잖아. 인천을 위해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국제 스포츠 대회 아니면 스포츠가 재밌잖아. 우리 연구해서 하잖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들의 니즈는 다양한데 이거를 왜 어떻게 보면 전근대적인 사상이죠.
독재적인 세상이지.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건 없어. 지금은 더더욱 마찬가지고 당연한 건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당연함을 어떻게 부여하느냐? 아니 당연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니즈와 이유로 움직이는가? 이거에 대해서 마케터, 기획자는 고민을 해야겠다. 그 다음 국제대회 운영은 미쳤다. 난 못해. 이거 잘하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사실 이 대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광주 유니버시아드는 제가 알기로는 좀 성공했다고 들었어요. 그 다음에 평창도 꽤 운영 잘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천 아시안 게임은 개판이었습니다. 사실 아시안 게임이잖아요. 우리 크리켓 좋아합니까? 근데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크리켓이 야구보다 훨씬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인도 애들이 우리 그 연희 크리켓 경기장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왔을 때 당황했어요. 자기들은 NBA처럼 연봉 받는 사람들인데, MLB처럼 연봉 받는 사람인데 벌판인 거야. 근데 야구장 가면 왜 야구장은 기깔나게 돼 있어. 이게 문화의 차이이지만 우리는 그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사실 이때 이걸 인천 아시안 게임을 위해서 정치적인 것도 되게 많아요. 뭐 인천 2호선이 원래 아시안 게임에 맞춰서 진행이 됐어야 됐는데 그때 인천 2호선도 개통이 안 됐고, 뭐 교통도 불편하지, 거기다가 주경기장 이런 거 막 적자 엄청 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인천의 경제가 좀 오히려 후퇴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제대회가 과연 국제대회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위가 올라갈까? 아니면 진짜 경제가 발전될까? 발전되는 면 분명히 있죠. 발전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식당이나 호텔이나 이런 데는 막 올라가니까. 그렇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게끔 되더라고요. 지금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누가 쓰는지 아세요? 그냥 일반 동호인들이 있어요. 그 주경기장을 제대로 활용을 못해요. 거기에 뭐 컨벤션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넣는다고 했는데 지금 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거기에 들어갈 업체가 없었어요. 왜냐면 뭐 인구가 밀집되는 곳이 아니어가지고. 보통은 주경기장 같은 거 오면은 예를 들면 시민구단의 뭐 구장이 옮겨진다든지, 그 다음에 사실 지금 문학 쪽에 있는, 아니면 인천이 인천 다른 경기장, 축구 전용 경기장 있잖아요. 순위였나요? 그쪽 같은 데를 오히려 아마추어들한테 뭐 개방을 하고 뭐 프로팀이 주경기장으로 옮겨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없고 주경기장은 정말 어쩌다 한번 큰 행사하는, 약간은 조금 그 활용성 면에서 좀 아쉬운, 국제대회가 지나고 나면은 야, 그 경기장 좀 아깝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꼭 나오잖아요. 그런 사례가 여기에서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얻은 기쁨과 슬픔인데, 제 기쁨은 그래도 첫 스포츠 산업에 대한 경험을 얻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뭐 아까도 이렇게 보셨겠지만 이게 제 인스타그램 첫 게시물이거든요. 나 자원봉사 한다. 사람들한테 막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저 사실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나왔습니다. 국어국문학과를 다니는데 스포츠 산업에 관심이 있네. 얘 한번 내가 써볼까? 이런 말들을 나중에 이제 많이 듣게 돼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스포츠 산업 경험으로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기회였고, 그 다음에 인맥이 형성되는 굉장히 저는 좋은 기회였죠. 하지만 슬픔. 그냥 망했어요. 그러니까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이랬습니다. 야, 성공한 대회잖아. 그게 아니라 인천 아시안 게임 재밌었어? 나 못 봤어. 약간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어디 가서 사실 유세는 떨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평창에서 일했다면은 이것보다 더 얘기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의 경험은 아니었다. 근데 뭐 대회 망한 게 저 때문입니까? 저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는 없죠. 나는 더 중요한 경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게 됩니다.